자, 이번에는 이제 코퍼스란 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발음은 이제 코퍼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자, 영어 단어 자체 어떤 뜻을 보시면은 이제 말뭉치라는 말뭉치라는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를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렇게 좀 단어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이제 발음을 할지 또 뜻이 뭐지?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어 자체의 뜻은 이제 말뭉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말뭉치라고 들었을 때 이제 느낌은 좀 오죠. 네, 느낌은 좀 오는데 딱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 좀 없는데요. 계속 이제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 자연어 연구 및 분석 시에 사용하기 위한 또는 적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표본을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단어는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텍스트 데이터 집합이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여기 이쪽에 쉽게 말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가 쉽게 말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대용량의 어떤 자연어 문서 집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 집합이다. 우리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연어 그런 어떤 문서 집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말뭉치 코퍼스는 자, 정형화된 또는 이제 비정형화된 단어나 어떤 표현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이제 이런 정형화된, 요건 이제 반대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정형화된이라는 이제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본 만약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전혀 어떤 가공이 되거나 어떤 추가되거나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렇죠?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정이 전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원본, 그런 어떤 텍스트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 그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밑에 좀 써놨는데 어떤 여러 의미를 이제 추가한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그 데이터 어떤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관련된 어떤 작업 처리를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와 있듯이 어떤 쉬운 분석을 위해서 정제하고 가공하고 추가해서 보다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보다 정형화된 그런 어떤 코퍼스, 이제 말뭉치가 되어지는 거죠. 네. 반면에 비정형화된이라는 것은 뭐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형화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요, 비정형화 되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들의 묶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보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 이제 바라봤을 때, 네, 소설이나 어떤 뉴스 기사, 신문, 네, 이런 신문 등의 어떤 자연어로 된 그런 어떤 텍스트 문서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텍스트 문서들을 자 이제 모아놓았다는 것은 이제 집합을 자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모아놓은 것이다. 네, 이제 큰 범주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말뭉치, 코퍼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다 어떤 정형화된 어떤 구조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공을 하거나 이제 정제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통해서 보다 정형화된 구조로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단순한 그런 어떤 자연어 문서 집합에 이제 그런 집합에다가 뭐예요? 이제 뭐 품사별로 어떤 형태소별로 여러 의미를 이제 추가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뭐예요? 보다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어떤 텍스트, 어떤 데이터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소설, 기사, 뉴스, 신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 놓은 것,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로우가 이제 날 것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의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자, 우리 이제 쉬운 분석을 위해서 정제하거나 가공 또 추가하여 보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네, 이런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텍스트 집합, 텍스트 데이터 집합을 뭐라고 한다? 네, 이제 코퍼스라고 한다. 네, 말뭉치.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NLTK, 네, 이제 코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NLTK 이제 코퍼스라는 건 이제 NLTK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네, 이런 어떤 코퍼스 이제 말뭉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NLTK 이제 그 코퍼스는 NLTK 점 이제 코퍼스 모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연어 어떤 연구 또 분석 네, 이런 것을 이제 할 때는 이런 어떤 말뭉치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저작권이 만료된 그런 어떤 아주 고전적인 네, 그런 어떤 아주 예전 네, 그런 어떤 책 그런 어떤 텍스트들을 자,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를 이제 했다는 얘기고 이제 구텐베르그라는 이제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이죠. 네, 이제 구텐버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뒤에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말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코퍼스. 네, 이 외에도 여러 이제 말뭉치들이 있다. 코퍼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이 코퍼스 NLTK 패키지에서 이제 그 제공하는 이 코퍼스 그 말뭉치 이제 다운로드는 이 NLTK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같이 뭐 다운이 되거나 설치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NLTK 패키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자, 이 뭐 같이 다운되거나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코퍼스 이제 말뭉치는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설치라기보다는 이제 다운로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런 이제 NLTK 관련돼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스터디할 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러를 이제 그 뭔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어떤 네,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코퍼스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에러 메시지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해당 코퍼스가 그 다운로드 되지 않았을 때 물론 이제 모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그 이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 설치할 때 이제 NLTK 이제 다운로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설치는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거니까요.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구텐베르크 네, 이제 말뭉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말뭉치예요. 자, 이걸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 어떤 텍스트 파일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예전 고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 구텐버그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비딕이나 성경 등 아주 고전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그 영문 텍스트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해보시면은 18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비딕이나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뭐예요?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예요. 무료로 이런 어떤 고전들을.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PT에서 이제 봤죠? 저작권이 이제 만료된 그런 어떤 책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전자문서화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고 무료로 읽고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 시작을 하자 해갖고, 진행이 뭐, 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구텐베르그, 영어로는 이제 구텐버그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말뭉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다. 네. 1971년 미국인 이제 마이크라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요하네스 네,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이제 그 이름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명명돼서 이제 따온 거죠. 네, 그래서 자 인터넷상에 이제 전자화된 그런 문서를 올려놓고 자 누구나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게 하자. 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 뭐 당연히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기여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월드 프로젝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수많은 어떤 고전들이 그런 고전의 어떤 원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재탄생이 되어져서 자 누구나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그렇죠? 네 인류사에 참 뜻깊은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텐베르그, 네, 이 코퍼스도 결국은 이제 그 NLTK 패키지 설치했다 해서 이게 자동으로 뭐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구텐베르크 말뭉치, 이 코퍼스도 자, 우리가 이제 NLTK 패키지 설치하고 나서 다운로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 이제 다운로드 해줘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에러 나요. 네, 안 그러면 에러 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운을 받아줘야 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